이번 시간은 수일간이 화가 없는 무제사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간 무제성 사조. 수라는 것은, 수는 이제 물인데 물이다 이렇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응집력, 그리고 침투력, 적응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침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업군들이 생기죠. 뭐 하는 일이라든지 첩보나 감청, 기밀, 도둑, 그런 느낌들 다 수의 침투력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수가 침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고 적응력이에요. 유연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부드럽게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물인데 그 물이 얼어서 딱딱한 상태다. 그러면 어딘가로부터 적응하고 침투하기가 어렵죠. 경직되어 있는 상태니까 침투하다가 바로 붙잡혀 버리죠. 응집이나 침투나 다 그런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좀 온화하고, 자기의 속내를 그러면 드러내면 안 되겠죠. 수의 가장 본질적인 흐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천간의 임수와 계수를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임수는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 이렇게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 계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더 비밀이 많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이 되죠. 그래서 항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이게 수의 부분이 됩니다. 환경에 적응한다. 어디 뭐 네모난 데 가든 동그란 데 가든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부드러워야 한다. 부드러우려면 당연히 화기에 의해서 따뜻해져야 한다. 온도가 적절하게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갖고 있어야 그런 현실적인 적응 능력, 침투력, 응집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화에 기준이 없다, 그 적응력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러면 수에 의해서 쓰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일간의 사주가 이런 화의 부분으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지 못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어디다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각인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물이 아니라 그냥 의미로만 작용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의 어떤 상징성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를 잘 쓰려면 적절하게 온도가 조절이 되어 있어야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끓어오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가 의미로만 작용한다. 이거는 결국은 수의 가치가 정신적인 부분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인 부분으로 쓰여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일간에 이런 화가 작용하는, 재성이죠. 수국화니까. 이 재성이 만드는 수의 일간의 모습은 바로 현실 적응 능력이다. 현실 적응 능력이 얼만큼 부드럽게 되느냐. 그것이 또 사회성을 관장하는, 규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만들기도 하고, 이 수 자체가 그러한 자신의 그런 존재 자체도 아주 의미가 크지만, 그것을 외부의 조건으로서 쓸 때는 화가 없이는 쓰여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주에서 화가 없다고 해서 아예 막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지장간에도 있고, 그리고 뭐 허자나 뭐 공협으로 껴가지고 불러오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도충을 해가지고 꺼내 쓰고 그런 막 쇼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부분들이나, 결국은 쓰는 건 쓰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실제로 글자가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인연이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드러운 성정보다는 좀 경직된 모습을 좀 갖게 된다. 경직된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가 목이라고 하는 식상의 일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재성이라는 화로 드러나는데, 일만 하는 거예요. 목 식상으로 열심히 일만 하고 화의 결과가 없는 거죠. 재성이라고 하는 결과인지가 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는 유유히 그냥 자신의 길로만 이렇게 흐르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일간 입장에서 이 화가 담당하는 이 재성적 요소, 이거
그 다른 오행의 일간들이 갖고 있는 이 재성 부분보다 수일간의 재성의 그 형태가 현실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제사주들이 많을 거 아니야. 뭐 토일간의 무제도 있고 목일간의 무제도 있고 재성이 없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런 오행들의 특징들이 있다 없다의 문제니까 그런 모습들이 부정적으로 또는 뭐 긍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고 하겠지만 특히나 수일간 입장에서의 재성화가 없는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 수일간의 명들은 항상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규정지어지고 한정되어 있는,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워요. 관계하기가 껄끄럽죠. 정확하게 현실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적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린다. 화가 살아있지 않는 한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에 문제가 있는 수일간의 사주들, 정확한 현실적인 접점이나 계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수일간 입장에서 항상 관찰하고 또 고민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화라는 것은 변화의 중심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변화의 중심축이라고 하면 수가 결국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움직여줄 수 있는, 결국 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목이잖아요. 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있는데 물이 움직인다는 거는 움직이는 작용 자체가 목인 거예요. 움직이는 작용 자체가 목이다. 그래서 수가 움직인다. 움직이는 물은 목으로 어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딘가에 고여있다. 그거는 목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거는 금극목당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쓰여지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이 되겠죠.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 이동하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갖고 여기서 저기로 뭐 위에서 아래로 쭉쭉쭉 이동하는 게 그게 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목이 아니라 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것을 이제 물이라고 하면 물이 막 움직이고 있다. 그럼 그 움직이는 물 자체가 목의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다. 가동하고 있다. 다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화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거죠. 열심히 이제 활동해서 에너지 발산을 하는, 움직이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차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차가 움직이는 이유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목적은 서울에서 부산 도착, 이렇게 목적인 화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목의 힘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 목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목을 개입시키고 있으니 그 수는 목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없으면 움직임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기 위해서 움직이냐,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수가 목을 향해 흐르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목적성이라는 얘기는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다 잘 하겠죠. 수일간에 화가 없더라도 목이 발달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겠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너 그거 왜 하니? 딱 물어보면 이걸 하려고, 뭐 공부 왜 하니? 그럼 뭐 사법고시 패스해서 뭘 하려고.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거, 그냥 움직이는 거.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니?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는 게 이게 수가 그냥 목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가서 뭐 만화책도 좀 빌린 거 갖다 주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화라는 목적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나가요. 이거는 그냥 수생목만 되는 거죠. 수생목이 목생화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해서 뭔가를 만나고 관계를 하고 이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는 반드시 그 관계를 맺고 자신이 안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려면 화가 개입돼야 한다. 이러한 화는 재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갖게 된다. 육친적으로는 재성이 이제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는데 수일간들은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도 되고 또 남자 사주에서는 또 여자가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후배라든지 자기가 뭐 오너다 그러면 현실적인 다스리는 직원도 되고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화하고 인연이 없으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런 현실적으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이런 용이 없는 거죠. 재성은 용이잖아요. 재관은 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재성은 내가 용을 다루는 거고 관성은 내가 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다루는 거죠. 관성이 있다. 관성이 발달돼 있으면 자기 위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성이 발달돼 있다.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재관이 다 잘 발달돼 있다. 그럼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있으면 다 그게 조직사회인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조직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은 그나마 감당을 하겠는데 위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다던가 그런 건 이제 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 재성은 얼마든지 쓰겠는데 관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사람과의 문제인 거고 관성은 받아들이겠는데 재성이 좀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은 밑에 사람들 다스리는 게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현실적인 부분, 재성과 관성은 이제 상극이잖아요. 수 입장에서는 수국화라든지 토국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화토의 부분이 재관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상극의 부분, 극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걸 담당하겠죠. 낙서의 부분. 그래서 극하는 부분이 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다루고 재밌게 뭐 즐기고 이런 것들 다 재성의 영역이잖아요. 소유하고. 그것이 이제 뭐 정제냐 편제냐 이거 나눴을 때 디테일하게 이제 소유한다, 차곡차곡 모은다, 한방 승부 기질 있다, 유흥을 즐긴다, 뭐 이렇게 정제 편제를 나눠서 또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수가 화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수 입장에서 화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화로 인해서 수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따뜻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뜻함. 온도가 적당하게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디다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그 물을 식히든지 좀 온도를 조금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필터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당장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너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장입니다. 오너예요. 당장 직원이 필요해요. 어떤 수일관을 만났어요. 그 수일관이 화를 갖고 있는 수일관하고 화를 갖고 있지 않고 뭐 하고 인연이 없는 수일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화가 없는 수일관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필터를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터를 한다는 얘기는 가르쳐서 이 회사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최대한의 조건을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가르쳐주고 막 알려주고 막 뭐 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화가 발달된 수일관보다 오래 걸린다. 근데 화가 잘 되어 있는 수일관은 그날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해서 딱 뭘 가져오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통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 공간이나 그 시간, 그 분위기 거기에 맞게 딱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침투력, 응집력, 뭐 적응력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당장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막 알려주고 막 없으면 쓰겠지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나중으로 밀려나겠죠. 당장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 우리도 물 마실 때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지 정화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 수돗물이나 아니면 뭐 한강물이나 그러진 않잖아요. 막 뭐 걸음 중에 걸러가지고 막 마시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정말 없다. 그러면은 물이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마시든지 당장 마실 물을 찾을 때는 우리는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딱 적재적소에 맞게 필요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런 수화가 잘 발달된 사주들이 그렇게 딱 맞춤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일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만 꼭 일간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일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 입장에서의 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일간의 뭐 수국화의 부분을 다 설명을 대입을 해도 됩니다. 목일간에 뭐 수국하니까 뭐 식신제살이든 상관경관이든 그런 부분들을 캐릭터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목일간의 수인성이 공부잖아요. 그런 공부를 했어요. 화라고 하는 수의 결과잖아요. 화라는 식상이 발달이 되어 있어야 공부한 것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화가 있어야. 화가 발달이 안 돼 있으면 맨 공부만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만 한다는 얘기는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고 또 석사 과정에 또 석사하고 또 박사하고 또 그러고 뭐 어떤 이상한 연구소에 들어가 있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화로 써먹어야 되는데 활용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계속 공부만 하겠어요.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써주는 데가 있으면 지금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야, 돈 많이 줄게,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럼 다 일해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사실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나가서 써먹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격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자격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격을 어딘가 써먹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목적인데 그 자격을 만드는 건 수단이란 말이죠. 근데 계속 그 자격을 만드는 게 목적화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이 계속 그렇게 가니까 이게 뭐 목일관만 예를 들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가 인성이면 그 인성의 부분이 화로 발달이 되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일간에 수생목만 돼 있어요. 화가 식상이 없어요. 무식상 사주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거를 적재적소에 딱딱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좀 가슴 아픈데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간목부터 임수일간까지 공부를 다 해놨어요. 근데 개수만 하나 공부를 안 했네. 10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임수까지 공부 다 해놨어요. 그러면은 거의 10명이 와도 한 9명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 목일간에 수생목만 돼 있고 화가 없으면 죄다 개수일간만 온다는 얘기예요. 재수가 지지리도 없게 공부 안 한 것만 온다고. 내가 임수까지 다 해놨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한두 명 오는 건 상관없지만 나머지는 내가 공부를 다 해놨으니까 열심히 한번 보자 했는데 죄다 개수일간들만 온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근데 수국화가 잘 돼 있다. 그런 사주들은 오늘 딱 한 달 배웠어요. 근데 간목일간에 대해서 완전히 막 확실하게 공부를 해놨어. 근데 나머지 간목 빼고 뭐 을병정무, 기경신 이게 모르잖아요. 그럼 막 아주 잔뜩 긴장을 하고서 갔는데 죄다 간목일간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네? 보니까 잘 본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접점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내가 뭐 그냥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망치질하는 걸 배웠는데 갑자기 회사에 막 뭐가 안 돼. 그래서 혹시 여기 망치질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제가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러냐고 맡겨놨는데 내가 집에서 하던 뭐 방식에 막 뚝뚝 두달기니까 고장나게 고쳐졌어요. 그거 하나 그냥 심심해서 배우는 거를 했더니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와, 여기 뭐 기가 막힌 그런 재주가 있다. 망치질 아주 잘하더라 하면서 막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해놓은 건데 그거를 써먹을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전공을 해놨어도 그런 걸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 전문직의 그런 기술을 아무리 해놔도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와 화의 이 절묘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응집하고 침투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성공과 행복의 그 두 가지 축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공하지 못해서도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면 되잖아요. 행복은 몰라도 당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공하면 그거에 또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보통 이 행복의 인자는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성공의 인자는 화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느끼는 걸로 가고 화는 보여지고 드러나는 걸로 가요. 그래서 이 수 입장에서 이 화라는 게 결여돼 있으면 거의가 이제 행복지수 쪽으로 가야겠죠. 성공지향 쪽으로는 쉽지가 않다. 뭐 개 중에는 뭐 성공한 사람들은 뭐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수월하게 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본인 사주를 살펴보세요. 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현재 흘러가는 대운에서 화가 오는지 또는 과거에 왔었는지, 그 화를 제대로만 쓸 수 있으면은 그 한때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남들한테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행복의 인자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행복했을까? 행복했나?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수가 발달되지 않으면 또 그런 거를 느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성공과 행복을 이렇게 서로 아우르는 이 관계를 이제 수화기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막상 현실에 닥치면은 쉽지가 않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걸 다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입장에서 화재성을 지금 다루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무재성이니까 뭐 재성 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뭐 대체로 또 목도 개입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좀 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목화가 발달되지 않은 수일간은 정적인 형태,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한 군데에서 일을 하는 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컴퓨터 작업을 하든 기술을 갖고 그 한 작업실 안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그런 형태를 갖게 되겠죠. 수가 일단은 목을 타고 흘러가면 일단 움직입니다. 일단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 움직여요. 움직이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안 움직이면 일을 못 합니다. 뭐 좀이 쑤셔서 병이 나요. 수가 목을 타고 흐르면 일단 막혀 있으면은 일단 답답하다. 무조건 구멍 뚫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목이나 이제 화로 흐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답답하다. 그럼 뭐 답답한 일을 뭐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또 생기는 거고, 그렇죠. 오타쿠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밖을 못 나가니까 밑을 파고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들이 다 화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화가 잘 발달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하고 화의 관계는 또 공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화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직감이 굉장히 좋아요. 딱 보면은 저기 이거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저 옷에 이 액세서리 딱 차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직접 대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저거 갖다 대볼까? 그러면 딱 맞아요. 감이 아주 좋아요. 이게 수화가 둘 중에, 그러니까 수가 약하든 화가 약하든 이렇게 좀 구성이 안 맞으면 직감이 안 좋은데, 딱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거의 잘 안 맞거나 뭐 사이즈가 틀리거나 크기가 다르거나 막 그렇게 되는데, 거의 이제 수화의 균형이 잘 맞고 조화를 잘 이루면 그냥 딱 바로 코드가 막 딱 맞는 거죠. 사람도 막 적재적소에 딱 이 사람을 인사팀에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정확하게 딱 거기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화의 조화, 이거는 좀 결과적 측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고 이런 것을 막 뭔가를 말하고 일하고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러는 것들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이 수화의 개념들은 일단 느끼고 바로 이제 찌르는 거예요. 바로 찌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감이나 뭐 직관이 되기도 하지만 좀 도박적 승부사 개념도 좀 강하고, 그리고 대범하죠. 정면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생깁니다. 그 대체로 또 싸움꾼들도 많고, 그 승부사들이 그 싸움 거는 거잖아요. 배팅 딱 하고서 올인 딱, 이거 내가 좋은 패인데 나보다 더 좋으면 내 거 다 주겠다, 아니면은 다 가져와라, 이렇게 승부사 다 싸움을 거는 거죠. 걸고 거기에 대해서 딱 책임지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스스로 이렇게 좀 뭔가 항상 이렇게 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장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압박하고 그런 거죠. 자신이 끌어오려고 하는
양성적 기질이 좀 강하죠. 수국화가 잘 되는 사주들이 양성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좀 양성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수화가 조절이 잘 되려면 목이 또 발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국화가 일어나면 이제 수화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화의 그런 발현이 이제 수국화로 이렇게 장애를 입으면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목이 가운데서 통과를 시켜주고 조절을 해줘야 돼요. 목이라는 생명력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 다 목의 개념이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그 편재를 갖고 도박 접근성을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유흥, 도박, 뭐 주색 이런 걸 편재로 보는데 이게 무재 사주들도 의외로 그 도박적 근성이 좀 강해요. 근데 이제 무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거 딱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배팅을 하자 이런 식의 도박적 근성이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야. 아예. 그냥 뭐 주식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식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그냥 숫자 노름이잖아요. 그냥 돈이 아니라 완전 사이버머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이게 돈인지 그냥 숫자인지 그냥 뭐 클릭 몇 번 해가지고 뭐 잘못되면 그냥 뭐 몇천만 원 휴지 조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재 사주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식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한테 없는 거기 때문에 재성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만져보고 돈이 자기 손 안에 이제 뭐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손아귀에 없는 부분을 갖고서 있는 것처럼 쓰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도박적 근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막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막 쓸 때도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잘 쓰려고 하고 뭐 무죄다 해가지고 뭐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재성이 없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내가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중심적인 인자가 재성에 들어있지 않다.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다루는 용의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장악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재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장악을 못한다 뿐이지 장악을 못한다고 해서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해서 PC 못하는 거 아니듯이 PC방 가면 되고 뭐 친구네 집에서 뭐 1시간 하든 뭐 빌리면 되는 거야. 빌리든 뭐 요즘엔 뭐 스마트폰으로도 하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시로 하는 거야. 임시로.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처럼 쓰는 그런 걸 얘기한다. 재성을 있는 것처럼 쓰는. 그 대신에 온전하게 재성을 내 것처럼 막 쓰거나 착각을 하면 또 안 되죠. 빵빵하게 있는 사람처럼 막 자신의 사주에 있지도 않은데 그거를 그렇게 대범하게 막 그러면은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또 없는 오행이나 없는 십성이 운에서 왔을 때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무관성 팔자들이 관운이 온다든지 뭐 무재 팔자가 재성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또 자신의 명을 뒤집어 놔요. 원래 없이 잘만 살았는데 갑자기 막 들어오면서 그걸 손하게 쥐어주니까 이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 전처럼 없이 살 수도 없고 손하게 쥐어줬는데 이거에 또 적응하려니 또 10년 적응하니까 이제 없어져. 10년 이제 막 열심히 칼 갈고 내 거구나 하면서 막 다 길들이고 장식 액세서리 붙여놓고 손잡이 달고 했는데 이제 반납하세요 하는 거예요. 렌트 기간 끝났습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주를 건드려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고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무죄사주다, 화가 없다, 목생화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명의 캐릭터가 어떤 꼴을 취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뭐에 반응하고 또 무엇에 관심이 없고 무엇에는 막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없던 관이 와서 좋아졌네, 뭐 재생관이 됐네, 신강해졌네, 식상생재가 됐네, 이런 게 다가 아니니까 좀 아주 다각도로 좀 관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거나 뭐 공부할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잘 참고해서 봐야겠죠. 오늘 수일간의 무재성, 화가 없는 사주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봤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